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죽다가 살아났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요. 잘 땐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병원을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노량진에 병원이 두 개라던데 두 개. 닌겔까지 맞았어요. 닌겔까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알겠지. 아직까지도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요. 그러니까 편도가 아프니까 열이 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 체력을 믿었으면 될 게 아닌 것 같아. 체력 좋다라고 막 그랬다가, 아유, 이제 이번에 뭐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건강 여러분들. 1번 볼게요. 간이공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뭐냐? 이 틀린 것은 자 1번이죠. 자, 합의부가 1심으로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간이공판에 있어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여러분, 합의부 사건요, 간이공판 가능하죠. 이거 출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까지 다 알면 훨씬 더 좋거든요. 이제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면 돼요. 우리 간이공판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도입됐거든요. 그때는 1심 사건 중에 단독 사건, 경한 사건인 단독만 간이공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입을 했었는데 95년에 법 개정할 때 합의부 관한 사건도 간이공판 넘어가려고 그렇게 이제 법 개정을 시도했더니 그 당시 학자들의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 합의부는 중범죄인데 이것을 간단한 절차로 넘어가면 중범죄를 졸속으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 엄청나게 반대가 많았고 그런데 도입이 됐거든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합의부 관한 사건도. 예, 그 당시에 출제가 아주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 충분히 관심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개정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1심 사건이기만 하면 단독 합의 불문하고 간이공판 가능하다. 그러는 거죠. 근데 할 수 없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2번 문제. 옳은 거 고르라 했는데요. 기억번은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했다.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에 따라서 각하할 수 있다. 각하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그죠? 맞고 니연번에 증거사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종료한 뒤에 아니죠. 증거사 끝난 뒤에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겁니다. 증거사 끝나기 전에도 피고인 신문을 허가할 수는 있죠. 그다음 D급번 증거서류 조사 방법은 낭독이고 고지열람 맞죠, 그죠? D열번에 재판장은 반드시 검사 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 그렇지는 않아요. 재판장은 신문 개입권과 신문 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재판 받으실 때요. 재판장이 지가 먼저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청한 증인이지만 재판장이 지가 먼저 신문할 수도 있거든요. 또 신문 순서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검사변호인 신문이 끝난 뒤에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 틀려요. 미연말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신청에 따라 증거물 조사할 때는 신청인 제시. 증거물은 제시죠. 신청위원회 신청인 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B번. 증거서란 재판장의 쟁점 정리, 검사 변호인 증거관계에 대한 진술이 끝나는 게 제시한다. 그렇죠. 모두 절차의 맨 마지막이 쟁점 정리 아닙니까? 그리고 사심 절차의 맨 처음이 증거조사니까요.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이죠. 여러분 선서무능일자에게 선서를 시켰다면 선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 위정을 해도 위정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증언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증언의 효력은 있습니다. 증언 능력만 있으면. 그 다음에 4번에 불출석 재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4번입니다. 이거 4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지문은 맞는데 여러분 우리 골석 재판이라고 하는 거 제가 골석 재판이라고 한번 적어봐라라고 했던 것도 같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 무기 자 여러분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범한 범죄가요 사형 무기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사건요. 아닌 사건의 경우에 여러분이 막 재판 받다가 그냥 도망쳐버렸어. 그냥 불구속 재판을 하는 중인데 여러분이 도망쳐버렸다고. 그래서 소환장 송달이 불능이라. 소환장이 송달이 안 돼. 그래서 소환장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됐어. 근데 법원이 경찰한테 소재 조사를 촉탁했거든. 소재 조사를 부탁했다고. 근데 6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래 여러분이 6월 동안 6월이 지나도록 꽁꽁 숨었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소환장 송달 있잖아요. 이걸 뭐로 하냐면 공송달을 해. 법원 게시판에 소환장을 송달하는 걸 붙여놓는다고. 2주일 딱 지나면 처음 2주일 지나면 한 번 송달이 된 것이야. 그리고 또 한 번 더 붙여놓는데 그러면 5일만 지나도 또 소환장을 송달한 것으로 봐. 이렇게 두 번 이제 공송달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출석 안 하지?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 출석 없이 재판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해볼게. 그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 불출석 있잖아요. 그 불출석이
여러분의 어떤 기책 사유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의 어떤 잘못이 없는 거라. 여러분이 그냥 도망친 게 아닌가 봐. 그러면 이제 이 밑에는요. 밑에는 이제 여러분이 도망친 게 아니고 한번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그냥 뭐 여러분이 못 나갔다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런 상황이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불출석이 여러분의 어떤 기책 사유가 없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재심 그 이야기들 봐라. 어려워요 이거는. 소촉법 23조가 9회석 재판이다. 1심 불출석 재판에 대해서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인도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후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 판결 선고하기 확정된 경우에 불출석 기책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항소인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거든. 그다음 5번에 공판적 심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게. 약식명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재판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이 필요하다. 판결 선고할 때는 피고인 출석이 필요 없죠. 그럼 6번에 자 3번 공장 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할 수 있죠. 공장 변경의 경우에는 정지할 수 있다. 7번에 공판 준비 절차 옳지 않은 것 2번이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해서 공판 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신청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할 수 있다. 공판 준비기일 신청 가능하지만 불복 안 되죠. 그 적시항고 가능 X입니다. 그 다음 8번 증인 및 증인신문 3번이죠. 3번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 부과 구인 수송비용 부담이 안 된다. 되죠. 여러분 소가감구라고 있잖아요. 소가감구. 그 다음에 9번이요. 전문심리위원 3번 한번 봐볼까요? 예,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설명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하거나 기일에 전문적 지식에 대한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합의에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틀리죠? 합의에는 참여 못합니다. 그 다음 10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문제인데 4번 봐보세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고 증거결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않으면 유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의신청 있잖아요.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죠.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 위반과 한 개 더 상당하지 않으면 유로.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요. 법령 위반밖에 없죠. 그러니까 4번 틀립니다. 11번 다음은 공판 절차 피해자 진술권. 니은번이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여러분 이것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있잖아요. 이는 생명의 주체인 피해자는 아니죠. 자기가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전에 재판절차 진술권 있잖아요. 예.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이거는 피해자한테 인정을 했고 우리 형사소송법도 피해자만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고요. 교통사고로. 예, 부모가 재판자 진술권을 행사하려고 했더니 안 해줬던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갔거든요. 헌재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의 주체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재판 절차 진술권의 피해자 범주에 그 부모도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이런 헌재 결정이 사실 의미가 없다 했잖아요. 왜요? 지금은 법이 개정됐잖아요. 2007년에. 그래서 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까지 지금 재판자 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헌재 결정에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번에 법원은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피해자 진술 신청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신청한 모든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한다. 그렇지 않죠.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에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 3번이 옳고요. 1번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수송 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네, 수송 절차가 분리되면 그때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게 되고 이때는 증인 자격이 인정되잖아요. 그죠? 정의될 수 있죠. 이번에 별개의 범죄 사실을 기소되어 병합심의 중인 공동피고인. 이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죠. 이거는 증인 자격이 인정돼요. 정의될 수 없다 틀리고요. 4번에 주신문을 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유도신문 허용된다. 아니죠. 주신문 원칙 유도신문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유도신문이 되죠. 뭐 적이나 반감을 보이는 이런 경우들. 그다음 13번 간이공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간이공판 절차에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여러분 간이공판은 이거잖아요. 간이공판은 삭삭입니다. 삭삭. 그렇죠. 우리 증거법. 자, 증거법 이거잖아요. 증거법. 5개의 과목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증거능력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이게 증명력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 간이공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간이공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간단한 공판 절차, 재판 과정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증거능력 제한 있잖아요. 이걸 완화시켜줘요. 세 번째 관문을 없애버립니다. 세 번째 관문이 전문법칙 관문이거든요. 그 다음 증거조사 방법이 상당한 방법으로 바뀌어요.
이거 말고는 통상의 공판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백 보강 법칙이요. 똑같이 적용돼요. 똑같이 적용돼요.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14번에 다음 중 배심원의 자격 관련하여 국민의 형제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기억번 이 잘못됐죠. 19가 아니고 20이죠. 물론 개정안 지금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19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9 하면 틀립니다. 20입니다. D급번에 면제할 수 있다죠. 면제하여야 한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리얼번은요. 975입니다. 975죠. 4인 배심제는 없거든요. 4 했으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을 볼지를 좀 보세요. 네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제가 문제를 많이 다뤄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도 이렇게밖에 안 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봐야 될 위치를 좀 반복적으로 많이 보세요. 그걸 아직까지 잘 못 찾겠다 하면은 수업을 조금 더 열심히 들어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여기 975 동그라미 해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기출을 많이 다뤄보세요. 그러면 그런 감각이 이제 생기거든요. 기출도 많이 다뤄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수업도 집중해서 안 들으면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장에 가서 많이 틀릴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시험에도 시험장에 들어가면 또 그걸 반성을 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또 많이 틀릴 거예요.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 해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될 거예요. 또 고치지 않으면 또 많이 틀릴 겁니다. 또 떨어지겠죠. 그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해야 될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시험장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시험장을 한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때라도 철저하게 반성을 좀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시간이 너무 가버리잖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전에 기출됐던 내용이 기출 족보니까 다시 앞으로 출제될 그런 내용들의 족보니까 빨리 많이 좀 다뤄보세요. 여러분들. 감각이 있어야죠. 감각이. 학문이 아니거든요. 이게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 15번에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옳게 연결된 것은 정인에 대한 신문은 정인을 신청한 당사가 먼저 신문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 당사가 신문하는데 이를 교신문이라고 하죠. 정인을 신청한 당사가 하는 신문을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반대편 당사가 하는 신문을 반대신문이라고 하죠. 필요에 따라서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신문의 하나죠. 그 다음 16번 변호인 스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입니다. 철회나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예, 철회 변경 가능하죠. 여러분 대표변은요. 그 다음에 17번에 공장 변경 3번 보세요. 이건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동그라미째로 기소를 됐습니다. 공장의 동그라미째를. 근데 실제 심리해 보니까요. 세모가 있는데요. 근데 이 세모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네. 나 동그라미째로 기소했는데 세모가 있는데 세모가. 근데 이 세모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축소된 사실을 인정하는 그 경우죠. 자, 공장 변경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공장 변경이 필요 없죠. 그때 법원은요. 자, 조금 들어가 볼게요. 요것을 자, 심리할 수 있는 겁니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원칙 할 수 있는 거죠. 공장 변경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을 꼭 심리해야 되는 건 아니고 아직 검사가 공장을 바꾼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이 중범죄라면 그때는 심리 재판에 될 의무가 있죠. 원칙 재량 예외적 의무. 기억나십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기억 안 나나? 축소된 사실 아이가야. 자, 이렇게 기소하면 이렇게 방어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미 세모는 방어 끝났잖아. 그러니까 공장을 바꾸는 이유는 방어권 보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 이상이 없잖아요. 자, 이제부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을 하나 설명해 볼게. 만약에요, 이 동그라미 안에 네모도 들어가 있어요. 네모. 실제 심리해 보니까요, 동그라미는 인정이 안 되고 네모하고 세모가 있는 거예요. 네모하고 세모가 있는 데네요. 자, 그러면 세모를 지금 생각하지 말고요. 네모만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 심리해보니 네모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법원이 공장 변경 없이도 네모를 심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이 네모가 중범죄라면 꼭 심리 재판에 대해 의무가 있는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딱 떼볼게요. 탁. 동그라미 안에 세모하고 네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 심리해 보니까 세모하고 네모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공장 변경 없이도 세모하고 네모를 재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법원이 입맛대로 지가 세모나 네모 조율 중에 어느 하나를 고를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는 자, 이런 경우라면 어느 하나만 인정되면 그것을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검사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검사에게 물어서 검사가 이걸 재판해 달라고 하면 이걸 재판하고 이걸 재판해 달라고 하면 이걸 재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법원이 입맛대로 고를 수는 없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공장 변경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없습니다.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야 돼요. 성명. 성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석할 때 석자에 명확히 한다 할 때 명자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명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18번에 다음 중 진술 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기억번은 맞고요. 니은번 보세요. 우리 진술 거부는 어떤 책임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말해보세요. 어떤 책임만? 형사 책임만. 그러니까 그 민사상 책임 바로 땡이죠. 땡. 그 다음에 리얼번요. 리얼번은 여러분 우리 호흡 있잖아요. 호흡을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호흡을 불어넣는 거. 우리 호흡 측정기.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지 않으면은 호흡 측정 불응죄로 처벌되잖아요. 그리고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호흡을 불어넣을 수밖에 없어. 이것이 진술을 강요한 것입니까? 호흡을 부르는 게 진술입니까? 진술 아니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침해하는 것이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침해하는 것은 아니죠. 19번에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이전. 그 4번이죠. 관할 이전의 경우 관할 지정과는 달리 검사든 피고인이든 공소에 부여한해서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관할 지정은 누구만요? 관할 지정은 누구만요? 검사만. 관할 이전은요? 검사와 피고인 둘 다 피고인도 가능하죠. 근데 관할 이전요. 관할 이전은 검사는 기소 전후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 피고인은요. 관할 이전 가능한데 피고인이란 그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기소 이후에 피고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이전은 피고인도 가능하지만 기소 이후에만 가능하죠. 됐죠? 아주 뭐 분위기 좋네. 분위기 좋아. 하기 애하네. 하기 애. 자, 20번요.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 뭐냐? 자, 2번이 옳고요. 1번은 뭐가 잘못됐을고 이송하여야 한다. 이게 잘못됐죠. 수업 시간에 이게 다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포인트 잘 잡으세요, 여러분들. 포인트. 그러면 정말 이게 틀린 글자를 찾아내는 게임이라고요. 게임. 이 게임이라고 여러분. 이거 학문이 아니란 말이야. 게임. 자, 하여야 한다. 땡. 자, 이번에요. 사물관할을 같이 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계. 이거는 맞죠. 그죠? 이거는 맞고. 3번에 여러분 동일 사건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법원에 재판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다. 그러면 경합의 문제가 생기죠.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 하나의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끝났네요. 사물관할은 단독과 합의를 사물관할이라 하죠.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법원에 가 있대. 그래 하나의 사건이 단독에도 가 있고 합의도 가 있대. 그럼 이제 서로 재판하기도 싸운단 말이야. 그럼 경합에서 누가 이기니? 당연히 합의부가 이기겠지. 합의부가 심판한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 먼저 했기 때문에 바로 틀리지. 그래 먼저라고 가기 위해서는 그 위에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될 때 이렇게 가야 되겠지. 사물관할을 같이 하면 사물관할이라는 것은 단독 합의인데 같이 한다니까 여러 개의 단독에 또는 여러 개의 합의부에 가 있다는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경합에 누가 이긴다고요? 먼저 기소받은 법원이 경합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 4번에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 달리하는 수개에 관련해서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직권상고는 직권 아니지. 여러분 사물관할하고 토지관할 달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통되는 직권상고법원에 검사 피고인이 신청하는 거죠. 신청에 의해서 공통되는 직권상고법원은 병합심리하게 될 법원을 지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이건 직권이라 했기 때문에 틀립니다. 자, 잠깐만 보고요. 조금만 있다가 바로 수업할게요.